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0년대 말에 출범한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정부 단체로 아직도 지역사회에서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체의 제주 지역 회장 선거에 돈 봉투가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제주도 협의회 대의원인 김모 씨. 지난 2일 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를 만나 지지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와 함께 왔던 지지자가 돈 봉투를 건넸고 곧바로 돌려줬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이제 지지해달라고 했고 이제 돈 봉투를 저한테 이제 포개트에 집어넣으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거를 확 꺼내서 만져보니까 그 두께가 한 30-40장 정도의 더 두께를 가지고 결국 다음 날 A씨는 제주 지역 대의원 51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29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낙선자 측이 금품 살포 의혹이 있다며 중앙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취임은 보류됐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상호 이제 그 의견이 틀리니까 저희도 이제 확인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그래서 뭐 인준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상태입니다. 그거 갖고 가서 그것만 보여준 거지 무슨 봉투를 주거나 무슨 뭐 금전이 오고 가거나 한 건 없어요. 지난 1989년 출범한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불우이웃 돕기와 환경 정화 활동 등을 하는 국민운동 단체입니다. 제주 지역 회원은 2,600여 명으로 육성법에 따라 제주도가 해마다 1억 원가량의 보조금도 지원합니다. 민간단체여서 공직선거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배임 증제와 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 살포가 이뤄졌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소환 조사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제주가 중국인 범죄 조직의 활동 무대로까지 악용되고 있습니다. 위조한 신용카드로 억대 일명 카드깡을 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개인 신용정보를 입력합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복제 장비에 신용카드를 긁으면 이 신용정보가 입력됩니다. 중국인 신용카드 위조 조직원인 차오모 씨 등 2명이 지난달 제주 시내 호텔에서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는 68장. 한국인 조모 씨가 운영하는 무역업체의 단말기에 카드를 긁어 의료기기를 산 것처럼 2억 7천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등 외국인 68명의 신용정보가 도용됐고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170여 차례나 결제했습니다. 카드사가 결제를 승인해 무역업체로 입금한 1억 1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런 이 공카드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존 카드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사용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통신상의 문제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경찰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차오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한국인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최근 일교차가 심해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봄철 심정지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4분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면 이럴 때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날마다 수만 명이 드나드는 제주공항 보안 검색대. 휠체어를 탄 60대 관광객이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킨 뒤 쓰러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이 남성을 눕힌 뒤 신속하게 심폐소생술과 응급조치를 했고 다행히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희 회사 내에서 이제 평소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저희 가족이나 아니면 승객분들한테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체육관에서도 배드민턴을 치던 6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함께 운동하던 동호 회원들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조금 물리면서 숨이 거의 없었어요. 먼저 이제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했죠. 인류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했죠. 팔꿈치를 펴고 손꿈치가 완전히 수직이 된 자세를 만들어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119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1,100여 명. 이 가운데 목숨을 건진 사람은 3%에 불과합니다. 심장이 멎은 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75%는 살 수 있지만 이후에는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4분, 골든타임 4분이 지나면서부터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뇌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이전에 발견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전체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어제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농협과 수협 등 31명의 조합장이 제주에서 선출됐습니다. 당선자 명단 소개해드립니다. 제주시 농협 양용창 후보, 조천농협 김진문 후보, 중문농협 김성범 후보, 효돈농협 김성원 후보, 한림수협 김시준 후보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고산농협에서는 홍우준 후보가, 구자농협 부인하 후보, 김영농협 김기홍 후보, 애월농협 강경남 후보, 제주축협 고성남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귀농협에서는 김창택 후보가, 한경농협 김군진 후보, 한림농협 신인준 후보, 함덕농협 고금석 후보, 제주양돈조합 김성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남원농협에서는 김문일 후보가, 대정농협에서는 이창철 후보, 서귀포농협 현영택 후보, 서귀포축협 송봉섭 후보, 성산농협 현용행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안덕농협에서는 유봉성 후보가, 윙이농협 김종섭 후보, 표선농협 고철민 후보, 제주감협 김용호 후보, 제주시 수협에서는 한인용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추자도 수협에서는 이정호 후보가, 모술포 수협에서는 이민남 후보, 서귀포 수협 홍석희 후보, 성산포 수협 김계호 후보, 제주시 산림조합 김하룡 후보, 서귀포시 산림조합에서는 김용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요 며칠 이어졌던 꽃샘 추위는 오늘 낮부터 점차 물러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도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있지만 바람 때문에 조금 쌀쌀한데요. 낮에는 따뜻한 햇살에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온은 오르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으니까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북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6도에서 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대정의 기온 6도, 한림과 고산 7도, 낮 기온은 11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완전히 회복하겠고요. 동부 지역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내린 눈으로 한라산을 횡단하는 도로는 여전히 결빙된 구간이 있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차량 운행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종일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고요. 이번 주말과 휴일 대체로 맑고 따뜻해서 나들이 가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32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4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업체와 공무원 사이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일부 방제업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돈이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제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는데도 준공을 해준 공무원들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여야가 어린이집 보육료 국고 지원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제주 지역은 여전히 예산이 부족해 오는 7월쯤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는 보육료가 5개월분만 편성돼 정부가 국고 지원으로 2개월분을 지원하더라도 나머지는 확보할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보육료 예산이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고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